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 하나를 같이 보고 싶어요. 차라리 지금 살까? 서울 집값 전세는 뛰고 매매는 기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게 해석을 한다면요. 이 기사를 지금 시장에 어떻게 대입해서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월세 급등 영향, 임대차 수요 다시 전세로. 요거 이제 많이 낯이 익으시죠? 제가 뭐 신문기사를 검색하셔서 나오겠지만 1년이 넘었죠. 공개적인 강의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데 저도 포함이 돼 있었고, 저만 혼자서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앞으로 월세가 될 것이다. 월세가 오르는 것과 전세와 매매에 대한 금리를 비교해서 월세가 너무 올랐을 때, 최악의 선택이 됐을 때 전세와 매매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때까지는 힘들다.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월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참 이게 앓는 소리지만 그 당시에 비난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냐면 그때는 금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금리 때문에 힘들다, 러우 전쟁 이런 거. 근데 전 그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월세 급등 영향으로 전세로 돌아온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 다시 반등한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끓는 물과 차가운 물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은 없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건 맞는데요. 오르는 단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특히 임대차 3법 통과된 다음에 폭등할 때랑 비교하면은 사실 막 그렇게까지 엄청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전세 시장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었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가 아예 안 나갔었어요. 그거는 벗어났어요. 나가긴 나가는데 예전에 비하면 아직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가격도 좀 느려요. 회복을 시작을 해서 전세가가 데이터상 상승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전세가는 한번 상승하면은 2년 이상, 길게는 6년까지 갑니다. 수급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 중간에 이제 폭발적인 공급을 해준다? 신축이 많다? 그러면 해결이 되고, 임대사업자가 폭등한다? 이래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전세가 회복이 이제 시작 지점인데, 아직은 뭐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가 상승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전세가가 3분기에 변환점을 맞이할 거라고 벌써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만 따져도 예측이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전세 공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늘지를 못하는데, 전세 수요는 왜 쉬웠냐면 수요는 맞추기 어려운데 전세 수요가 바닥이었잖아요. 전부 다 월세로 가 있었는데 아무튼 돌아오긴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봤을 때 이제 초입 단계다. 아직 호들갑을 떨 때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 물가 반영, 재건축 시세 상승으로 매매값 상승 가능성도 이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하시죠? 그런데 저는 제 주장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물가 상승이 부동산에 반영이 될 때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땅값이 올랐죠? 세금이 올랐죠? 그러니까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공급자가 정하는 게 아니죠. 수요자가 정하죠. 수요자가 정하는데 수요자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수급이 무너져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정가의 법칙 때문에 이걸 짓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에 얹어서 팔아도 팔리니까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수요자들이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나 호가를 올릴게 사나요?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는지 아세요? 제일 스트레이트로 얘기하면은 호가를 올려서 그래요. 금매가 없어요. 왜? 금매만 팔리는 시장인데 금매가 없어졌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기가 많은 단지, 던지는 사람은 적고 수요는 많은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 그런 단지는 회복을 넘어서 정고점을 찾았고,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는 금매 아니면 안 팔리는 시장이 1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시장이 회복되면서 금매가 빠지고 호가를 올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내 집을 마련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금리 비싸죠? 분위기 안 좋죠? 뭔가 나도 안전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가가 올라간다? 따라가지 않는 거죠. 게다가 언론에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면 기다리게 됩니다. 좀 기다려보자라고 됩니다. 그럼 제 얘기를 다 들여보면 시장이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 반등, 주요 지역의 매매가 반등, 전국적인 회복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요소가 맞는 거예요. 시장이 복잡합니다. 누가 팔고 있고, 누가 사고 있고,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고, 금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이거를
다 알아서 버무려서 추측을 잘 해야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수요, 그 마음은 맞추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 예측이 잘 맞는 이유는 수요가 바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공급량은 대부분 데이터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수요가 아예 0이면 할 얘기가 없는 건데 수요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부분, 요 정도를 맞춘 거고요.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과 속도는 점점 더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무튼 간에 월세와 다른 대체 주거 형태로 가 있다가 전세나 매매로 돌아오게 되면은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속도를 맞추는 게 한국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폭발적이에요. 아시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얼음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아무튼 전세는 뛰고 그렇게 크게 뛰지도 않지만 전세는 오르고 있고 매매값은 못 올라가고 있고가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건 전세가 부족하고 수요가 늘기 때문인데 단지별로 보시면요. 전세 공급이 부족한 곳은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어요. 이런 단지 많지 않아요. 강남, 잠실 이런 몇몇 단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대부분은 전세가가 회복되는 이유가요.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늘어서요.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공급이 부족해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세가가 지금 이게 상승한 게 다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나가보시면 전세 매물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전세 느리게 나가거나 안 나가고 여전히 월세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이렇냐? 기존의 집주인이 다 탈출하지 못한 곳, 다주택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물건이 뭐 팔 거예요, 전세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세를 제공할 마음이 있는데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라 그 정도 아파트에서는 월세로 많이 도망을 간다고요. 최악의 시장이었죠.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는데 수요자는 전세도 싫고 월세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안 되는 지역일수록 전세가 상승이 가파르고 이게 아닌 지역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전세가가 뛴다고 하기에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전세가의 상승, 공급자의 부족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가는 기고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매매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승세가 주춤한 거고 일부 단지의 거래가 느려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고점 회복한 주요 단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호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지지부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금매가 빠지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총 합쳐보면은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뭐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금매가 아니면 싫다. 기다려 보겠다. 즉 그렇게 급하지 않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다음 수요자인 갈아타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의 수요가 더 늘어나야 돼요.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려면 월세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서 옮겨와야 되는데 전세가 뛰는데 안 옮겨오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퍼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2년에서 6년.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월세로 갈까라고 한번 계산을 했다가 월세도 안 되면 매매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매매가가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했던 지역들도 온기가 퍼질 겁니다. 지금 시장은 제대로 된 상승도 아니고 전세 시장도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닙니다. 일부 단지만 상승을 했는데 이 단지의 특성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수급이 역전된 그 일부 단지뿐이고 90% 이상의 대부분의 단지는 아직 그 수급이 임차인이 유리하고 매수인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첫 번째로 나눠봐야 돼요. 지금 가는 단지, 못 가는 단지. 못 가는 단지가 90%거든요. 한번 나누시고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왜냐면 지금 이 기사는 이 좋은 단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엄연히 얘기하면 좀 덜 좋은 단지들은 아직 수급이 맞춰진 게 아니거든요.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춰지고 퍼지고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기다림이 어렵죠. 왜냐면 한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꺼졌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꺾인 게 아니라
대부분의 단지들은 그냥 안 좋았다가 차츰차츰 회복을 하면서 느린 속도로 계속 조금씩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 느린 시장에서 끓는 물과 찬물의 기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